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드기도서 유학이야기 127 127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씨발 흉내 내려니까 존나 어렵네. 루이 암스트롱? 씨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127회 127 시작하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인시던트. 누군가가 알고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예상을 했다.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경우에는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액시던트.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인시던트다.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멀뚱멀뚱 쳐다봤던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좋은 보직을 받았고, 그리고 몇 명만 교도소에 갔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벌써 나왔고, 왜 일어나는지, 누가 왜 그걸 했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이런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국가 정부에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슬픈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등록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검증과 그리고 이 검증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했냐? 너 밥 먹었냐? 너 어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대답을 하는 경우에 일반 친구일 경우에는 대답 안 해도 되지만은 대통령 후보일 경우에, 특히 대통령 후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가장 큰 계약직 직원이죠. 대통령이 뭐 계약직 직원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경우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뭘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너 어제 뭐 했냐? 난 몰라. 나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와 질문한 사람과의 관계가 거래가 없으니까 아무 이익이 없거든요. 제가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어떤 대통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과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표를 주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정책을 발안을 하고 무슨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현하고 그 와중에 이익이 나오고 어떤 사람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을 잘 따랐는지 앞으로 따를 것인지 거짓말을 안 했는지 거짓말 했는지 불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점, 옛날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물을 좀 먹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봅시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해서 무슨 돈을 벌려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제가 무슨 돈을 번 게 얼마더라? 한 200원인가 벌었대요. 근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벌어야지 돈을 주나 봐요. 그것도. 근데 제가 일단 하는 말이니까 제가 누구한테 베낀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을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해라 아니면은 돈을 받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미래에 학원을 차린다든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학원을 차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야, 너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거 진짜야? 너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여러분들은 제 정보가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들으면 되고 그럼 끝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돈을 벌고 있다.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 어떤 학원을 차려서 여러분들을 돈을 뜯어내고 있다. 거짓말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 정말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 거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첫 번째 졸업했지? 아 그럼 어디 학교 졸업했어? 그럼 학교 이름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럼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되는 거죠. 영문으로 정확하게 영문으로 되겠죠. 거기까지 되겠죠. 근데 정말 그 학교를 졸업했어. 근데 그 학교 캠퍼스가 여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어느 캠퍼스 졸업했어요. 그럼 제가 어느 캠퍼스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UC 버클리 졸업했어요. UC 샌프란시스코, UC LA 뭐 UC 데이비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곧바로 버클리 졸업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UC 그럼 언제 졸업했어? 몇 년도에 졸업했어?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창출한다면 대답을 해야겠죠. 그럼 그냥 그러지 말고 학생증을 보여주는 거였지 그때 당시에. 근데 그 학생증이 졸업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 그럼 적어도 이 애가 뭐 1995년도에 1998년도에 2008년도에 그 학교에 다녔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공이 거기에 써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전공이 써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 전공이 써 있지는 않고 그냥 학생증에는 학생 아이디 그 번호하고 학생 이름하고 이 정도 써 있죠. 보통 바코드 있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요즘은 이제 거기에 칩이 들어있어서 거기다 돈을 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사 먹는 거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돈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통장같이 데비카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사실. 꼭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카드를 받아서 학생증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뭐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확인할 수 없죠 사실. 근데 일단은 학생증을 보여줬다. 근데 그 학생증으로 졸업을 했다 안 했다 그걸 모르죠. 그러나 그 년도에 그 해에 내가 그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증은 매년 매 학기 발행을 합니다. 또 신기하죠? 학생증을 매년에 발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새로 발행을 해요. 학생증이. 그래서 학생증이 보통 대부분 대학교 4년 동안 다닌다. 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는 거는 4년 안에 졸업한다. 또는 6년, 보통 평균이 6년입니다. 대학교를 6년에 졸업한다. 졸업한다 했을 경우에 보통 6종류의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제가 다녔을 때도요. 학생증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생증이 바뀌어요. 심지어 그 대도시에 제가 살 때는요. 학교 버스카드 있잖아요. 버스카드 정액권 같은 거. 그 버스카드가 매번 바뀌었어요. 매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6월 달에 딱 써 있잖아요. 6 뭐 1999 6 이렇게 써 있으면 99 6을 보여주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당연히 전자식으로 돼 있지만은 근데 이제 보여주는데 이번 달은 녹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간색 카드를 뭐 6이라 써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거 6월 달 이러면 가짜잖아요. 아니 내년 거 6월? 뭐 그건 없겠지만은. 그래서 학생증도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죠. 색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학교의 학생이었다는 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주차권을 가지고 있다. 학교 보험증, 학생 보험증 같은 그런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 학생증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학생이면서 미국의 많은 대학교, 기본적으로 많은 대학교는 학교 운동 시스템 있잖아요. 헬스클럽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 자체에 카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학생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용하는 그 기록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학생이었다 이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학생이었는데 풀타임이었는지 아니면 파타임이었는지 그걸 모른다. 그걸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졸업을 했는지 그건 모른다. 그럼 저 같으면은 너 졸업했어? 아 졸업을 안 했어도 훌륭한 사람 있죠.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졸업을 안 했는데 훌륭하잖아요. 빌 게이트도 졸업을 안 했는데 훌륭하고요. 그러니까 꼭 졸업해야지 훌륭은 아닌데 우리 한국에서는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졸업을 했냐 그러면은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집에 있다 그럼 제가 곧바로 그 졸업장 있잖아요. 졸업장을 보여주죠. 졸업장 별거 없어요. 종이 졸업장을 돈 주고 사는 건데요. 그 종이에다가 그 종이에 그 앨범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붙여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닐로 하나 덮여서 나오는데 그게 보통 졸업장이 집으로 날라오죠. 집으로. 자기가 이제 정한 주소에 집으로 날라와요. 학교 졸업식에 받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장학생들 아니면 뭐 아주 우등으로 1, 2등으로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졸업한 애들이 가서 이제 대학교 학장 앞에서 이렇게 한 장씩 한씩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죠. 미국 고등학교는 다 모든 아이들이 강당에 올라와서 하나씩 하나씩 받거든요.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대학교는 그러지 않고 대표로 몇 명이 받죠. 저도 불행하게도 대표로 받지는 못했어요. 받고 싶었는데 아 저거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위에 경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핑계죠. 일단 졸업장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졸업장도 만들 수가 있대요. 가짜로.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걸 졸업했는지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씨야 그래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요.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인터넷상에 같이 그 사람과 같이 PC방에 가요. PC방에 가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졸업생들 로그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졸업생들 로그인이 아니라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그래서 학생 번호를 갖다 입력을 해요. 학생 번호를 입력하고 영문 이름을 입력하면은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돈을 내요. 얼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정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PDF 파일이 날라옵니다. PDF 파일이 날라오는데 이 PDF 파일은 우리가 열지 못하는 암호가 걸린 PDF 파일이 날라와요. 뭐 당연히 이제 해커는 그 파일도 조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열어볼 수 있을 거예요. PDF 파일이 날라와요. 날라오면 거기에 이제 정식으로 내가 학생 번호 입력하고 이름 기억하고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때리고 그럼 그 사람으로 내가 돈을 내고 뭐 그 사람이 돈을 낼 수 있겠죠. 내고 그럼 하루 정도 있으면은 곧바로 뿅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이 그 학교에서 몇 학점 이수를 했다 그게 나오고 졸업을 했다 이게 딱 나와버리죠. 답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등록하는 게 뭐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 대신 이제 PDF 파일 암호가 걸린 PDF 파일을 받는 경우는 한 하루 정도 걸리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빨라요.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그 사람이 의심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 같은 이제 성적을 그 사람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이 직접 받으면 좋죠. 그럼 의심을 안 하죠. 근데 제가 받아서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 한 단계 거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 이거죠. 엄청나게 빨라요. 또 하나는 내가 석사 과정이다 박사 과정이다 아니면 대학교
학사과정이다 하는데 내가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것도 이건 이제 학생이죠. 학생 상태에서 내가 장학금 받았는데 그 기록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렇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지금 장학금 받고 다녀요. 똑똑한 놈이네. 그럼 한국에서도 내가 장학금 줄 거야. 아니면 너 한국에선 돈 사용 안 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러면서 이 아이를 칭찬하고 싶어. 무슨 상을 주고 싶어. 돈은 안 되지만. 그럼 장학금 받은 그 내용을 갖다가 공개 한번 해봐라. 그럼 이것도 간단해요. 학생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 학교 오피스에 가서 내가 장학금 받은 기록을 달라. 보통 이제 Certificate of Student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Scholarship 기록을 갖다 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서류로 주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주소에다가 이 사람들한테 좀 보내주면 안 돼? 그럼 지금은 PDF 파일로 암호 걸린 PDF 파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편지도 보내주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그냥 입으로 장학금을 3만 불 받고 장학금을 4만 불 받고 그리고 아파트를 갖다가 1,000불, 2,000불 사용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 비용 낼 때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아니 책북 있죠. 책북이든지 신용카드 기록이든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와이하는 거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록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그 비밀번호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요. 저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은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안 받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신용조사 신용도를 높인다 어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번호가 있는데 그 사회보장번호를 함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걸 빼놓고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줄 때 이 사회보장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아니면 함부로 이용하면 너는 구속된다 어쩐다 이런 책임을 져라 이렇게 써도 되고 사회보장번호 뒷자리 2개 정도 3개 정도는 지워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일률적으로 뒤에 3개만 아니라 앞에 2개 앞에 뒤에 하나 이 정도 지우고 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파트 낸 비용을 갖다 그대로 공개하면은 장학금을 얼마 받든지 그대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믿어달라. 나는 아파트를 갖다 1,000불 해서 1,000불 정도 1,000불 안팎으로 아파트 살고 씨발 1,000불 안팎이면 1,999불에다가 안팎이면 999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럼 이제 만약에 1,500불이다 그러면 1년에 18,000불 들어간다. 그럼 밥을 먹고 그럼 그 아파트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동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 아니면 차를 타고 간다 걸어간다. 차가 2만 불짜리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 2만 불. 그게 어떤 2만 불인지 그건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럼 2만 불이면 원래 한 4만 불이었는지 아니면 3만 불짜리였는지 2만 2천 불짜리가 2만 불이 됐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차도 밝히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보통 2만 불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BMW 정도 클래스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밝힌 다음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장학금 받고 내가 똑똑하니까 장학금 받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나 부자다. 그거 이야기하는데 어떤 새끼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석사과정 이상은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인기가 있는 석사과정은 풀 스칼라십. 여기서 풀 스칼라십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스칼라십이에요. 근데 이 생활비도 어떤 생활비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외부에서 가장 미니멈 아파트를 빌리고 할 때 이때 생활비까지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비가 4만 불이다. 그럼 4만 불 플러스 생활비 2만 불, 6만 불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 2만 불이 생활비가 정말 만족하느냐? 그러진 않죠. 않을 수도 있고 또 풍족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자애다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한 데 살아야 되고 남자다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여자든 남자든 총알에는 장사 없어요 사실. 그렇죠? 여자는 총알이 약하고 남자는 총알이 세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전한 지역에 살아야겠죠. 그래서 2만 불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풀 스칼라십은 그런 식이고 하고요. 또 하프 스칼라십이라는 거는 공부 공짜로 해주겠다. 공부는 공짜로. 응?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공짜로 해주겠는데 그 수업 듣는 책값도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나 생활비는 네가 공짜로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생활비는 네가 학교에서 일을 하면은 그 일한 비용이 한 3만 불 정도 된다. 보통 3만 불 정도 넘게 받아요. 박사과정인. 그럼 3만 불 이상 받는다. 뭐 석사는 좀 적게 받고요. 석사는 15,000불, 2만 불 뭐 이렇게 받고요. 받는다. 그것도 이제 처음 가자마자 받는 건 아닌데. 근데 연구 쪽에 석사냐, 연구 쪽에 박사냐, 아니면은 교수의 따까리로 들어가느냐, 또는 티칭으로 가느냐, 티칭, 가르치는 걸로 가느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양하다 이거죠. 또는 완전히 나의 전공과 다른 그냥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주느냐. 종류가 다양하죠. 조건을 잘 읽어가야겠죠. 그럴 경우 이제 그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 갔는데 똑똑해. 근데 돈이 완전 없어. 100%. 미국에 가지도 못해요. 인터뷰를 한국에서 했어. 어떻게 영어도 잘해. 어떻게 그냥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거야. 드래곤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질 비행기 표도 못 사. 미국 이제 합격을 했어. 연락을 하는데 교수한테 그러는 거. 그쪽 학교에서 나 정말 천재인데 너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너희 교수가 뭐 좋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나 사실 비행기 값도 없어. 나 진짜 집이 완전 개판이야. 정말 가난해. 국가에서 돈도 안 준대. 내가 돈 빌릴 데도 없어. 이럴 경우에 그 학교에서 비행기표를 사주기도 해요. 심지어 비행기표를. 그러나 한국에 돌아갈 때 있잖아요. 이제 뭐 가끔 방학 때라든가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국에 만약에 돌아갈 경우에 그때는 네가 학교에서 번 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따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완전 장학금. 이건 정말 천재 중에 천재,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아이디어를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와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또는 우리 학교 기숙사에 살 경우에만 기숙사 비용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밥은 네 돈으로 사 먹어라. 그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유학을 가는데 엄마, 뭐 아빠,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야 씨발 우리 형편이 어떻게 유학을 보내냐 너.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유학 못 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어떻게 가냐 너.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 대학교 학비하고 잠자는 것까지는 다 해준다는데 식사 비용하고 그리고 일반 용돈 같은 거 그런 거는 주지 못한다는데 그런데 그 정도는 아빠가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어떤 부모는 아주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것이고 어떤 부모는 야 그거 땡 잡았는데 그래? 생활비? 그러니까 밥값하고 그냥 너 용돈만 주면은 대학교 공짜라고? 보내줄게 갔다 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4만 불을 받았을 경우에 이 4만 불이 어떤 4만 불이냐 순수하게 그냥 일한 대가의 4만 불이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기숙사에 살고 밥값 이런 건 다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 들 것이냐. 보통 이제 요즘 1000불 제가 시애틀에 유니버시티 워싱턴 있죠. 유덕 이 학교도 좋은 학교예요. 최근에 많이 랭킹 올랐다 또 떨어졌다가 하여튼 어쩔 때는 50위권 안에 들고요. 어쩔 때는 50위권 밖으로 밀리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상당히 법대도 있고 그리고 의대도 있고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 바로 정문 앞에 정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문이 있어요. 정문 앞에서 오른쪽 옆으로 하여튼 거기에 쉐어하우스가 있어요. 쉐어하우스 아시죠? 화장실하고 이제 화장실 2개 있고 부엌 큰 거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이 한 5, 6개 이런 걸 갖다 6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아파트죠. 이런 걸 갖다 여러 개 있는 그 아파트가 지금 500불이에요. 500불.
방 하나에. 그러면 이 500불이 뭐가 들어가냐면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500불. 근데 주차요금은 따로 내야 돼요. 주차요금은 한 200불 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데 500불. 제가 인터넷상에서 알아봤어요. 지금 현재 쉐어하우스가 그리고 한 1000불 정도 시애틀의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 근처 아주 가까운데 안전한 곳이 1000불은 내야지 스튜디오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많이 비싸죠, 사실. 그럼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유명한 뉴욕 같은 경우, 스탠퍼드 이런 경우는 그걸 2배를 거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만 비용이 얼마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단독 아파트 원베드룸이라든가 혼자 사는 거죠.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산다 그러면 반값이죠. 그런 비용이 들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밥은 보통 얼마 드는지 딱 답이 나와요 사실. 그럼 자동차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주차 비용 들고 그럼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학교에 내에서 패컬티는 아니니까 주차 비용도 사실 든다 이거죠. 주차 비용도. 그러니까 아파트 내 주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아파트가 비쌀 것이고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싸는데 어차피 이제 보통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자동차 없는 사람들 의외로 있어요 사실. 특히 맨하탄의 뉴요커들은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 이제 버스, 지하철, 메트로 아니면 걷는다든가 BMW 그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아파트는 별로 안 좋죠.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자동차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주차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가 있다. 중고차인데 2만 불이다. 그럼 비싼 자동차다. 그럼 그 비싼 자동차가 주차를 해야 된다. 그럼 좋은데 주차했겠지. 설마 뭐 갱스터들이 사는 동네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장학금 받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내가 생활한다 미국에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그걸 숨길 일이 아니지 자랑이지 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으면서 가장 뭐라 그래요? 돈을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직업이 뭐냐면요. 화학가예요, 화학가. 그 다음에 미국에는 박사이면서 금방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통계학과입니다. 통계학과. 이게 약간 좀 미국은 장사하는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계학과고 화학과가 바이오 엔지니어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옛날에 사회학과 보건소인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모르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어떤 곳에 시에서 하는 어느 단체에 취직을 한 애가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18,000불을 받았어요. 18,000불. 그때 15,000불인가? 그때 당시에 저 때예요. 저 때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원래 대학을 졸업했으면 저 빨리 졸업해야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8,000불을 걔가 18,000불인가 15,000불을 받았는데 계약을 했어요. 걔가 사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화공과 애들이 화학과 애들이 35,00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애들보다 2배 이상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때 당시에 와튼 스쿨 있잖아요. 유펜의 경영학과, 경영대학교, 경제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석사 아니에요. 와튼 스쿨을 졸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석사, 박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와튼 스쿨은 그 경제학부, 경영학부 이 경제 쪽으로 그쪽이 학교 이름이에요. 그래서 와튼 스쿨이다 그러면은 그냥 석사일 수도 있고 학사일 수도 있고 박사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와튼 스쿨에 학사를 졸업한 애가 보세요. 8만 불을 받았어요. 8만 불.
자, 15,000불, 보통 15,000불, 18,000불, 그 다음에 35,000불, 8만불. 그러니까 2, 4, 8. 4배 이상을, 보통 애들의 샐러리에 4배 이상을 받았다 이거죠. 4배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화학과가 상당히 인기 있어서 그 과목은 잘 골랐다. 제 생각, 그런데 이제 화학과를 골랐으면은 보통 아이들이 화학과를 고르잖아요. 화학과를 고른다든가 생물학과를 고르면 수학과를 고른다든가 그러면은 미래 혹시 얘가 의대를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의대 쪽을 가려나? 근데 의대를 안 가고 계속 석사 박사를 한다 그러면 혹시 담배 회사에 취직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화학과 수학과 이러면 통계도 나오고 대단한데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 정말 아주 좋은 과를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 장학금 받고 그걸로 내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한 방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금방 미국에서 세금 냈다든가 이런 서류만 그냥 서류 금방 뗄 수 있다니까요. 그거 떼어가지고 그냥 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에요. 그걸 숨길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숨길 일이다 그러면은 혹시 그 장학금이 이상한 장학금이 아닐까? 제가 말한 이제 장학금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가 그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을 그 학생에게만 다 주라고 그런 부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락카펠러가 아주 부자인데 이 사람이 뉴욕 대학교에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도 좀 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락카펠러한테 장학금을 받아들니까 받은 다음에 뭐 가난한 아니면 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락카펠러 자녀를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락카펠러 자녀가 돈이 필요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지. 미래에 나 또 무식한 놈 아니다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장학금 시스템도 있어요. 이걸 또 뭐 1+1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1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학금 이제 그냥 적당히 끝내고 미국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할 때 얘도 좀 같이 넣어주면 안 돼? 이런 게 있느냐? 있어요. 이런 일이 가장 많은 게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 드라마라든가 영화. 보통 영화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존인가? 그래서 만든 영화, 프리처라는 영화 있어요. 목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목사가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의 옛날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두 명, 그 여자애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두 명 찾아보세요. 그 두 명이 계속 쌍으로 영화를 찍어요. 계속 쌍으로 영화를 찍는데 그 둘이 이렇게 맞을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또는 이제 보통 영화 보면은 저쪽에서 같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도 같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두 명이서 사이가 좋아서 아니면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에이전트들이 A라는 사람을 데려갈 거면은 C나 B 좀 데려가면 안 되냐? 엑스트라로 좀 써줘라. 이런 계약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사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영화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럴 경우 안 보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뽑으려면은 나의 팀원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뭐 연구를 잘한 사람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미국 대학교에 스카우트 되기도 해요. 헤드헌팅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꼭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교수로 데려오는 기도예요. 학교 선전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조건이 나의 팀들을 같이 좀 불러라. 나만 갈 수 없다. 내 팀들하고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몇 명 연구원들, 조교들을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생각할 때, 이거 괜찮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불러서 데려오죠. 근데 이것도 앞으로 말을 하죠. 앞으로. 뒤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팀이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뭐 팀원들도 공식적으로 나 교수가 같이 따라왔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대화할 때 연구소에서 지민 너 어디서 왔니? 그럼 A라는 연구소에서 왔는데 그래?
그럼 A 교수랑 같이 온 거야? 그래. 나 원래 A 교수랑 같이 일했어. 아, 그렇구나. A 교수 어시스턴트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특히 이제 사립대학교에서는 이게 많아요. 1+1, 여기 미국 사립대학교는 내 맘이야.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사립대학교에서 국가 재정을 지원을 안 받느냐? 받아요. 지역에서 받고 뭐 회사에서도 받고, 회사는 개인 돈이니까 받는데, 그런 걸 이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든가 불법으로 뭘 했다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돈을 토해내야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 주 정부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죠.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럼 공립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립학교도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학교 학생들이 돈을 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국 유학생들이 돈을 내는 거, 이런 걸 합쳐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모자란다 이거죠.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R&D 있잖아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 돈을 갖다 막 받아내 가지고, 그 받아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미식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미식축구 뭐 시합 티켓을 팔아요.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또 하고, 또는 콘서트, 학교 내에서 콘서트를 열어서, 유명한 콘서트를 열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당연히,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그 일을 하죠. 연극도 하고 뭐 영화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례로 미국에서 가장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가장 많이 따내는 학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학교,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학교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입니다. 정확하게는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이 학교는 돈이 많아요. 뭐 당연히 이제 주립대학교니까 주정부에서 돈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연구를 이제 뭐 기업에다 팔겠죠. 아니면 기업이 이제 욕을 하겠죠. 이런 연구를 좀 해달라. 우리 기업을 위해서 뭐 하겠죠. 그럼 그 기업에서 돈을 받고, 또는 그 학교가 또 미식축구가 유명해요. 그러니까 미식축구를 하면서 뭐 표를 팔아서 돈을 벌고, 또는 뭐 티셔츠도 팔고, 또는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 이거죠. 근데 그 와중에 1+1이 없느냐? 있어요. 미국에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한다 이거죠. 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팅을 하도 이제 이 사람들이 1 더하기 1을 우리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팅을 하면서 안 되겠는데요,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우리 학교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 새끼 멍청하냐? 멍청하진 않는데 그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없다, 또는 몰래 대화를 하고 있다, 몰래 이제 미팅을 한다,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몰래 미팅을 한다, 남들에게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불법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돈 버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사립대학교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막 지랄을 하질 않는다 이거죠. 그럼 서울대학교는 국립이에요.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 100%. 이거 뭐 거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금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비밀을. 그러니까 몰래 1+1로, 아니면 그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 2년, 뭐 3년을 해야 된다, 뭐 4년을 해야 된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규칙을 어겼다 그러면 그 이유가 정당하게 나와야 되죠.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해야 되죠.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1+1이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1+1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이제 뒷구녕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요, 특히 서울대가 서울대로 가는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것도 심각해요, 미국도. 근데 서울대가 서울대, 근데 이제 한국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서울대가 서울대로 가는 거, 연대가 연대로 간다든가, 한양대가 한양대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이 그 담당 교수의 그
학교 흐름이잖아요. 그 학교 흐름에 맞는 사람들.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대학교에 교수들 그 리스트 교수진이라 써 있잖아요. 교수진 이렇게 보면은요. 대부분 심지어 미국 유학도 비슷해요. 미국 유학도 어떤 그룹이 있다니까. 우리 그 저 최경환이라는가 뭐 위스콘신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위스콘신. 이런 애들 보면은 뭐 위스콘신 파가 있고 뭐 오하이오 파가 있고 뭐 하버드 파가 있고 이런 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의 대학교 교수들의 그 프로파일을 보면은 어떤 파가 있다 이거죠. 파. 그게 이상하다 이거죠. 저는. 그게 우연일까?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학교가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산대를 나왔어. 부산대에서 박사를 받아도 서울대에서 교수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받아도 꼭 서울대에서 교수가 아니라 부산대, 제주도에서 교수를 해야 되고,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1 플러스 1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아이의 무슨 개인정보다 어쩐다 하면서 말로 서류를 갖다 정확하게 그냥 확실하게 그냥 한 방에 보여주면 되는데 조금씩 보여주는 거 무슨 찔끔찔끔 보여주면서 무슨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거보다도 왜 서울대는 서울대를 가고 연대는 연대를 가고 서강대는 서강대를 가고 이러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끼리 모여가지고 한국의 어느 학교를 가고 이러냐 이거지. 내 말은 그게 다 인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서울대 모든 교수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내가 깨끗하지만은 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졸업했지, 내가 서울대 박사지, 내가 서울대 교수를 하네, 이거 자체가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타당하고 잘된 생각이라고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게 사실은 보따리를 낳게 되고 시간 강사를 낳게 되고 불평등을 낳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조금씩 뒤로 대화를 하게 된다 이거죠. 뒤로. 그러면서 뒤로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불법이 된다 이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